저는 김미자입니다. 올해 65세요.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.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은 돈으로 수도권의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1억 5천의 저축이 전부입니다. 어느 날 아들과 딸이 제게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아들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돈을 좀 달라고 했고, 딸은 조그만 의류 쇼핑몰을 했다가 망한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.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그럴 정도의 돈이 없었습니다. 그 돈은 제가 눈 감을 때까지 써야 할 돈인데 이렇게 쉽게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.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. 엄마, 우리 중요한 얘기 좀 해야겠어요.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.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. 엄마, 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요. 조금만 도와주세요.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. 그 돈은 엄마가 어렵게 모은 돈이야. 너희를 위해 아껴둔 돈이 아니라 직업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돈이야.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.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. 엄마, 지금이 기회예요.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. 돈을 주지 않으면 나 백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.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. 한편으로는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기에 쉽게 줄 수 없었습니다. 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. 엄마, 오빠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어요.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. 딸의 말에도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.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엄마, 정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. 돈을 주지 않으면 난 평생 후회할 거예요.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. 저는 아들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그 돈을 주는 것이 옳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. 결국 저는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희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돈은 엄마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야. 너희를 위해서도 아껴두고 싶은 돈이 아니야. 정말 필요하다면 조금씩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것은 어려워. 제 말을 들은 아들은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엄마, 그러면 난 정말 백수로 살게 될 거예요.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.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.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더 강하게 요구했습니다. 엄마,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난 정말 백수로 살 거예요. 그때 가서 엄마는 나를 어떻게 볼 거예요? 아들은 협박하는 듯한 말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딸도 다시 찾아와서 말을 거들었습니다. 엄마, 오빠를 믿고 돈을 줘요. 나중에 오빠가 성공하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. 딸의 말에도 저는 여전히 고민이 되었습니다. 그 돈을 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. 결국 저는 아들과 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. 정말 미안하지만 그 돈은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써야 할 돈이야. 너희를 위해 조금씩 도와줄게. 하지만 그 돈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어. 제 말을 들은 아들과 딸은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엄마, 그럼 난 손주들 못 보게 할 거예요. 어떻게든 돈을 주지 않으면? 아들은 이렇게 협박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. 손주들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. 며칠 후 딸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. 엄마, 오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나도 그냥 다 포기할 거예요. 엄마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도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. 딸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.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 돈은 너한테 줄 수가 없어. 너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. 모든 걸 엄마에게 의지하면 안 돼.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딸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엄마, 정말 실망이에요. 나를 믿어주지 않다니요. 딸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. 며칠 후 딸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사위도 함께였습니다. 사위는 막말을 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. 어머님,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혼할지도 몰라요.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도 잘 살 수가 없다고요. 사위는 협박 수준의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.
어머니 도와주시지 않으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할게요. 저는 사위의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 후로 딸과 사위는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. 저를 고소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. 딸은 제가 그동안 보내줬던 김치를 택배로 돌려보냈습니다. 저는 그 김치를 보고 너무나 슬펐습니다. 어떻게 내 딸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. 결국 저는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지만 아들과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.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자식도 중요하지만 나도 잘 살아야죠. 수중에 남은 돈을 다 자식들에게 주면 나는 어떻게 사나요? 아들과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.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지내며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. 자식들과 모두 연락을 끊으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아들과 딸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지금은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큽니다. 앞으로도 내 삶을 잘 돌봐야겠습니다.